오늘 날씨 흐리네. 꼭 엄마 표정 같아. 침침하니 어둑어둑한 게 곧 닥칠 재앙을 암시하며 골 깊은 주름들 사이사이마다 예상할 수 없는 불길한 사건들을 감추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씨. 어릴 때 난 인형놀이를 하고 젊은 엄마는 그날의 운을 점친다며 혼자 화투를 쳤죠. 담요 위에 착착 어떤 순서에 따라 엎어놓기도 하고 그림이 위로 보이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몽땅 걷어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아래쪽에 화투장을 빼서 위로 올리며 빠르게 섞었다가 다시 한 장 한 장 늘어놓으며 혼잣말을 끊임없이 하다가 에이, 오늘은 별 볼 일 없으려나 보다. 엄마 나갔다 올 테니 집 보고 있어. 이러고 엄마가 외출을 하면 하염없이 창호문만 바라보다가 혼자 잠든 기억이 나요. 내가 처음 부린 말썽은 엄마의 섣부른 과장에 확대 해석이 덧붙여진 거였는데 학교 앞 문방구에서 필통을 훔쳤다가 주인 아저씨에게 걸린 일이었어요. 다른 애들이 갖고 다니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내 기억에 캔디랑 테리우스 그림에 그 필통이 너무나 탐이 났었지. 엄마에게 차마 사달라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온 내가 어느 날 문방구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아이들 때문에 주위가 산만해진 틈을 타 몰래 그 필통을 가방에 넣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히 돌아 나오는 순간 문방구 주인에게 뒷덜미를 확 잡혔지. 어찌나 억세게 날 움켜쥐었는지 난 발이 동동 들린 채로 끌려 들어가서는 벌벌 떨면서도 글쎄 돈 내면 되잖아요 이랬던 기억이 나. 같은 반 애가 우리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 엄마에게 고했지만 엄마는 동네 창피하다고 얼굴 알려질 게 남사스럽다고 안 왔죠. 그 필통 도로 내놓고 난 집으로 가야 하나 그 길로 도망을 쳐야 하나 어린 마음에 고민을 꽤 했어. 그 순간 극적으로 상상 속의 나의 친엄마가 짠 나타나 이 상황 깔끔히 정리해주고 동화처럼 날 안락한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을까도 바랬지만 뭐 별수 있나 집으로 갔고 메타작이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의 새된 목소리로 퍼붓는 멸시와 저주를 들으며 울다 잠들었어요. 그 후로도 한동안 도벽을 끊을 수가 없어 고생했어.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보면 탐이 났고 저걸 가지면 진짜 그날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를 살피다가 적당한 때에 슬쩍 해서 내 손에 넣는 그 찰나의 짜릿함에 중독이 됐던 거지. 그렇지만 그 순간의 쾌락은 금세 내리막으로 곤두박질하고는 엄청난 후회와 스스로에 대한 경멸로 이어져 겨우 이깟 것들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했단 말인가 자책의 시간을 우울하게 견디다가 또 정신이 획 돌아서 마치 금단을 이기지 못하듯 도벽이 재발하는 악순환이었어요.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사람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건 20살이 훨씬 넘어서야. 대학 다닐 때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랑 맥날에서 버거 세트를 먹던 그날 햄버거를 먹고 감튀를 먹고 그러다 보면 손에 기름이랑 소스가 묻기 때문에 냅킨을 여러 장 사용하게 된단 말이야. 난 평소처럼 냅킨을 한 뭉치 집어와서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그 친구는 글쎄 딱 쓸 만큼만 빼오고 남으면 다시 냅킨을 제자리에 딱 꽂아놓는 거야.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. 내게 아니면 쓰지도 집어넣지도 않는 분명한 선을 본 거지. 남의 물건에 대한 무심함과 공유에 대한 담백한 상식?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는 저렇게 스스로 지키는 거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지. 그 후로 정말 난 깔끔하게 손버릇 고치고 일종의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어요. 간혹 다시 유혹의 마수가 날 간지리는 때가 오긴 했었지. 그건 엄마라든가 엄마 때문에 엄마로 인해 Because of you, mom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히 날 함부로 대하고 어린 시절의 실수들을 들먹이며 하자투성이 반품인간 취급하고 집안의 사촌들이랑 친구들 자식들이랑 비교하고 자존감 깎아내릴 때 그럴 때면 진짜 참을 수 없는 유혹에 흔들렸으나 이 악물고 버텨냈지. 그러느라 10손가락 손톱들이 나만하질 못했어요. 불안할 때면 나도 모르게 질근질근 씹고 있어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
친구들이 네일샵에 가자고 해도 멀쩡한 손톱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핑계 대고 안 갔지. 손톱 물어 뜯는 걸로도 엄마에게서 엄청 욕을 먹었네. 다 큰 가시네가 한참 모자라서는 애꿎은 손가락들만 못 살게 군다고. 남 부끄러우니까 손님들 오면 그 손으로 커피도 내오라고 시킬 수도 없다며 어찌나 면박을 주든지. 어려서는 나의 출생이 엄마 발목을 잡아서 엄마 인생 묶어놓더니 커서는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고 이모들이며 친구들에게 한탄을 늘어놓던 엄마였어요. 내가 엄마와 절대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, 명절이라고 음식을 몇 가지 하던 어느 해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나온 거야. 해놓은 음식 간을 보던 엄마가 나이 먹은 어미 앞에서 젊은 것이 아프다는 말이 나오냐고 핀잔을 주길래 아 미안 내가 요즘 생리를 하느라 이랬더니 엄마가 눈을 흘기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야. 야 엄마 비위 약한데 그놈의 뭐를 한다는 말이 어미 앞에서 나오냐? 에이 음식 맛 다 버렸네. 이러며 종일 지청구를 들은 날이었어. 난 자식으로도 환영받지 못하더니 여자로서의 인생을 같은 여성인 엄마로부터도 격려받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나의 뇌리에 관통한 거야. 엄마와 친구처럼 오손도손 사는 애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. 여성으로 인간으로 한 시대를 살고 대를 이어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연대를 유지하고 공통의 취미를 함께하며 서로의 생을 보살피는 그런 모녀지간의 행복은 내 인생에 없는 걸로. 엄마는 늘 모순투성이의 자기 합리화로 본인에게 불리한 일은 그런 적 없다, 기억이 없다 하고 혹은 생각나도 모르는 척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5살 때 구멍가게 하는 넷째 이모네서 다 같이 자고 이른 아침 어디론가 나갈 준비로 다들 정신없었을 때 난 분명히 봤어요. 엄마가 신발끈 고쳐 신는 척하며 매대 위에 놓인 껌을 여러 통 외투 주머니에 넣던 모습.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훔쳐서 손에 넣을 때의 짜릿한 전율 같은 게 흐르던 엄마의 표정. 어린 내 뇌리에 너무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잊을 수 없던 그 표정. 거의 무아지경으로 남의 물건을 슬쩍해 내 가방에 넣을 때 역시 내 얼굴에도 스쳤을 그 표정. 엄마는 참 엄마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점점 넘쳐나서 진짜로 기억을 남김없이 삭제하려는 듯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질병을 마침내 획득하게 되었네. 그렇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도 많이 남아있는 난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지? 엄마는 엄마의 욕망과 감정에 휘둘려 살았고 난 그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과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내며 살았는데 이젠 그 역할 떨궈내려고요. 내가 엄마의 발목을 잡았다고 입버릇처럼 불평했지만 사실 그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기 위해 연을 놓지 않은 거였어요. 이젠 기억 없이 흐려져가는 판단으로 그냥 온전히 무의 시간들을 살아요. 여기에서.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보다 값지게 돌보며 남은 생을 살아가려고요. 더 이상 출생과 여자라는 젠더와 딸이라는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훨씬 자율적으로 균형 있게 사고하며 살아가려고. 하루 한 끼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좋아하는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고 1년에 한 번쯤 나를 위해 여행도 다녀오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채울 거야. 응원까진 안 바래요. 방해하지 말아줘 제발. 부탁이야.